안녕하세요. 엘리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로보택시의 미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인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뒤흔들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변화가 있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시면요, 35를 가리키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 이 35라는 숫자는 최근에 뭐 20대에 머물고 있던 22, 23, 24, 26, 잘 나오면 26이었거든요. 자, 그런 20대에 머물고 있던 그 숫자에 비한다면요, 자, 10포인트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늘이 놓여지는 섹션도 보세요. Fear 상태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 상태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20대에 머물면서 극도의 공포 상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심리 상태가 아주 지금 그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죠. 그 공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였죠. 경기 침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시나리오는 소프트 랜딩. 그래서 이 완전 그 골디락스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위 한 30% 정도의 경기 침체는 이미 벌써 미국의 최대 은행, 또 세계 최대 은행인 JP 모건 CEO도 한 30%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둘 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확실하게 이번에 그 CPI나 PPI 그리고 노동시장 데이터가 나오면서 뭔가가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 변덕이 심해요. 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처럼요. 정말 하루에도 뭐 몇 번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이 Fear and Greed Index를 보고 또 이 주식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들을 보면요. 이 확실히 그 어떤 미국과 한국의 날씨와도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은 제가 살고 있는 LA는요. 날씨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365일이 있잖아요. 그 365일 중에 뭐 300일 이상은요. 뭐 1년의 거의 대부분은 햇빛이 쨍쨍 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날씨가 드라이하면서 깨끗한 이 푸른 하늘에 그리고 이 항상 햇빛이 쨍쨍 찌니까 우리가 눈을 떠도 맑은 날씨 또 그 다음날도 맑은 날씨예요. 그 때로는 가끔 좀 지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날씨가 이어지거든요. 지금도 뭐 여름 되면 날씨가 조금 더 온도가 더 올라갈 뿐이지 늘 그냥 맑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 운동, 야외 활동하기도 참 좋은 게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변동이 없이 이 날씨 덕분인지 사실 여기 LA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일정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도 늘 그냥 뭐 이렇게 큰 변화 없이 그냥 뭐 이게 시장이 요동치건 아니건 간에 꾸준하게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에 이 투자하는 분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변동이 심해도 이 뭐 감정이 폭발하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게 아마 한국 주식에 많이 속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주식 자체가 워낙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걸 휩쓸어 가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경영자들이 그냥 또 주식 분할이 아니라 아예 물적 분할을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주식에 당해서 그런지 조그만한 주식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의 폭이 같이 움직이는 걸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요. 미국 주식 할 때는 그냥 항상 긴 안목으로 보시라는 거죠.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어야지 결국 여러분 길게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동산을 생각하라 그랬죠. 부동산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냥 부동산은 한 번 사면 깔고 앉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은퇴할 때 집 한 채 딸랑 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이 어떤 자세라면요, 좋은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뭐 집이 올라봐야 뭐 몇 배 오르면은 주식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요, 뭐 10배, 20배도 올라버리거든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요, 정말 많이 오르는 게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항상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져 있는 잭슨홀 미팅의 모든 세계 투자자들과 경제인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잭슨홀 미팅. 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잭슨홀 미팅들이 지나갔었죠. 특히 재작년이 정말 금리 그 인상 그리고 인하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자, 이번 잭슨홀 미팅도 아주 전례 없이 중요한 때가 됩니다. 여러분, 잭슨홀 미팅이 뭡니까? 자, 왼쪽 사진에 보면요, 이 잭슨홀 미팅은요, 세계 경제 수장들, 중앙은행 수장들이 다 모입니다. 자, 미국의 이 자연이 아주 좋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편안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스피치를 하고 할 때 조금 격식을 갖추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서로 이 환담을 하고 자연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여행을 1년에 꾸준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요, 훨씬 더 또 이 그다음 구상을 할 때 인사이트도 많아지고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책을 하나 또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제 많은 독서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영감들을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요, 이 사람들도 이곳에 이제 좋은 곳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면요, 또 좋은 사람들끼리 또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인사이트를 서로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특히나 이번에는 왜 지금 현재 중요하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9월 달에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이 연준의 이제 피벗이죠. 연준의 이제 확실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는 이 시점에 모든 세계인들이 시선이 안 쏠릴 수가 없어요. 이번만큼 역대급으로 안 쏠리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투자들이 찾고 있는 건요, 이 연준이 확실하게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확신, 그걸 이제 얻고 싶겠죠. 자, 그거는 아마 이번에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9월 달에 어느 정도 다들 예상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컨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컨펌을 주지만 그 너머의 것까지 다 기다리고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More drama surrounds what happens after that. 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9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딱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 넘어서 이제는 더한 것을 시장은 더 달려가면서 기대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속도죠. 자, 어떤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그러니까 9월달, 11월, 12월, 그리고 1월달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내릴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 될 겁니다. 그 스피드거든요. 가령 0.5냐, 또 0.5를 몇 번씩 할 거냐, 0.25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연준은요, 이 금리 인하 속도에 있어서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과 인플로이먼트죠.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고용이 파괴되느냐, 요 두 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용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고용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금리를 당연히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금리를 또 너무 빠르게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저글링하면서 연준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이번에 일단 경제학자들이나 투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번 잭슨홀 미팅을 활용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적절한 금리 인하의 그 시점과 규모 이런 것들도 언급할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체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연준 의장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연준이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소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번 연준뿐만 아니라 지금이 되게 소통이 잘 되는
되는 시대예요. SNS가 발전했죠. 이러한 이전의 과거에 소통이 없어가지고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인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회사가 망하고 때로는 나라까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나라가 안 망하잖아요. 망하는 나라가 별로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만큼 연준 의장이 소통을 잘하고 세계 경제인들과 그리고 각국들과 소통을 많이 하니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가 함께 무너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이 0.5를 내릴 것이냐, 요거 분명히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0.25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0.5도 가능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0.5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은 0.25 각각. 그래서 1%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내년 되면요. 지금 내년 상반기에도 1% 정도 떨어질 걸 보고 있죠. 2%가 빠집니다. 그래 되면 3%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경기 침체를 뭐 온다 하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결국은 이게 6개월 뒤, 1년 뒤에 자산시장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속 바이 앤 홀드 해야 될 전략이 이걸 시대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즘 중국이 정말 어렵다는 소식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데이터 하나 보니까요. 야, 중국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자, 타이틀도 한번 보세요. China's new loans hit a 15-year low라고 합니다. 중국이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업이건 뭐 개인이건 간에 가게건 간에 대출을 받는데 새롭게 대출 받는 그 규모가 15년 만에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가장 낮은 15-year low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들은 너무 공포감은 갖지 말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건데, 자, 한번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새롭게 론 나온 거, 대출 받은 거 보니까 260빌리언 위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돈으로 대략 36조 원, 한 40조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돈을 빌려간 게 한 40조 원 되는 건데, 이 규모는요, 전년도 대비 무려 88%나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빠진 거죠. 작년에 뭐 빌린 것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 정말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측치죠. 월가 예측치보다 현재 월가 예측치가 450빌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치보다도 거의 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투자자들이 이 중국 안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이 이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중국의 부동산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회사가 과연 망할까? 왜냐하면 부동산 회사들이 1, 2등, 중국의 1등, 2등 이런 기업이었으니까,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이었으니까 당연히 망한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굴지의 회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돌려줘요. 그 집을 샀는데 집을 짓다가 말아버리고 짓다가 만 집에 들어가서 그냥 전기도 없는데 들어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막 이 집이 그냥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은 다 했는데 아예 이제 집에 대해서는 그냥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은 돈대로 집어넣는데 부동산이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빈집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 안에서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적금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부동산이 사업이 중국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와 연루된 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들이요. 그냥 이 나오는 통계는 그냥 통계일 뿐이고, 대학생들도 뭐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인데 실제로는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대학생은 이 정도인데 대학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그냥 형편없이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그때 베이징 대학교 졸업생이
그 베이징 그 수석 졸업한 친구, 그리고 베이징을 대표로 하는 그 스피치 연설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배달이나 할 걸. 괜히 대학 와서 이 베이징 대학교를 마치고 배달일 하려고 하니까 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대학교 출신들이 이 정도라면 대학 졸업 못한 친구들은 더 엉망인 거고요. 더 심한 것은 지금 농공들 있죠. 왜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몇 억이나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을 했는데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다 실업자인데 이건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격다짐으로 희생을 일반 시민들 희생을 하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중국은 데모도 못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면요, 막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도자를 바꾸고 새롭게 혁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국민들이 힘이 있어요. 국민들이 위기 때는 똘똘 뭉쳐서 지도자가 엉망이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치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는요, 시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출도 막 엉망이고, 더군다나 뭐 중국 안에서 보통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프 서큘레이팅이라고 이 큰 그 기관들이 또 이 회사들이요, 돈을 빌려가지고 저리로 빌려가지고 옆에 은행에 고리를 주는 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발생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 얼마나 중국이 어렵다는 걸 대변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국이 어렵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기분 좋은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자, 이 사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이 사진은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미지입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만 이거는 AI가 만든 거예요. 자, 이 그록이라고 아시죠? 이 그록은요, 테슬라의 인공지능 회사죠. 이 xAI에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엑사에다 그록에다가 물어보니까 테슬라 로보택시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맥락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그림대로만 나와준다면요, 정말 멋있죠. 그래서 머스크가 원래 이번에 그 2달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로보택시 이제 디자인도 공개하고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 이벤트를 8월 8일에서 이제 10월 달로 미뤄놨는데 그때 미뤘던 배경이 뭡니까? 머스크가 좀 디자인을 새롭게 조금 더 수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디자인이 더 멋있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또 워낙 또 안목 자체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워낙 또 특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여러 어떤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로보택시의 모양이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이제 더 세련되게 더 우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만약 이렇게만 나온다면요, 대박 터져버리겠죠. 자, 이렇게 나온다면 뭐 앞에 타고 사람들이 이런 차 타고 이제 로보택시를 한다는 건요, 이게 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샌프란시스코에 오늘 제가 1부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자율주행이 가는 거 보면요, 사실 뭐 거침이 없거든요. 그냥 뭐 이제는 저녁 식사하러 가는 데나 이런 웬만한 데 샌프란시스코는 다 뚫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그만큼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런 데 탑석을 하고요, 착석을 딱 하고 이제 어디로 가죠라고 딱 이제 클릭을 하거나 말만 하면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죠. 우버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우버 타면 사람들에게 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이제 작동이 되면요, 사실 웬만한 도시에서 오고 가는 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 적은 돈을 지불하고 우버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이 인플레가 오르고 나서 되게 비싸거든요. 얼마 전에 우버 CEO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우리의 사업을 뭐 위협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정말 로보택시를 출시해버리면요,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우버예요. 리프트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사실 이 우버 CEO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다려보면요, 10월 달에 그 이벤트에 굉장히 또 주가가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 트럭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자, 이 사이버 트럭을 개조를 해서요, 그 개조도 어떤 목적이냐, military use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개조를 한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일부 이 군사 베테랑 이 군인 출신과 그리고 기업이 함께해서요,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을 군용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그림들을 보면요, 압도적입니다. 정말 이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도 지금 타이틀도 그러잖아요. It looks absolutely insane.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미쳤다란 말이 그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정도로 지금 이번에 군사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사이버 트럭을 보면요, 아, 정말 이건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사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사이버 트럭을 군사용으로 개조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아, 정말 말 그대로 미쳤다. Looks absolutely insane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압도적인 모습 보이거든요. 이게 사이버 트럭인가 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부터 보통 이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특별 군사 목적으로 써도 되겠다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군대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군대에서 잘만 개조하면요, 이 사이버 트럭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마치 장갑차를 연상케 하거든요. 근데 트럭용으로 쓴다? 아주 좋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예요. 기름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전만 해놓고 나면 특히 태양광으로 계속 충전을 한다면 사막이든 어디든 전기가 없는 곳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충전하는 부분에서 전기가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메가팩을 해놓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아서 충전을 쓴다면요, 이런 전시 상황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특징들을 보면요, 이 사이버 트럭을 군사용으로 개조했을 때의 특징들을 보면 제 눈을 사로잡았던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Connect anywhere with equipped Starlin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소위 이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안에 스타링크를 장착한 거죠. 여러분들 그 사진 오른쪽 아래쪽에 맨 마지막 사진 보시면 위에 스타링크의 접시가 달려 있죠. 자, 제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이 스타링크 접시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스타링크를 접시를 위에 딱 깔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터넷이 연결되겠죠. 저궤도 위성으로. 이거는 다른 소위 말해서 이 적군들이 이것을 이 중간에 해킹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으로 저궤도 위성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해킹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용으로 쓰기에는요, 정말 압도적이죠. 저는 여기서 사실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그리고 이 테슬라 자동차의 직접적인 연결을 막 꿈꾸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머스크도 부인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회의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벌써 실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군사용으로 쓰인다. 그럼 저 위에다가 접시를 딱 달기만 하면 인터넷이 그냥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스타링크와 테슬라 차량 사이에 그냥 직접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 늘 연결되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우주를 지배하는 그 나라와 회사가 결국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우주는요, 테슬라, 이 스페이스X가 지배하고 있죠. 머스크가 지금 지역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뿐만 아닙니다. 아래쪽에 특별한 내용들 좀 보면요, 지금 14.5mm의 헤비 머신건을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방탄이죠. 엄청난 어떤 14.5mm의 기관총이 발사가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기 없이 어마어마하게 멀리 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게 이제 결국은 충전이 가능이 굉장히 또 강력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그러니까 정말 이 중동 지역이랄지 이런 전쟁이 아주 필요한 원정에서 뛸 때는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군사용으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벌써 테스트를 다 들어가고 있고 활용할 겁니다. 이
비행기뿐만 아니죠. 소방차랄, 경찰차랄지, 그리고 특수 차량에는요, 사이버 트럭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는 벌써부터 경찰서들이 너도나도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찰서들이 이미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미 벌써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그 얼바인의 그 경찰서가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바꿨던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압도적이거든요. 앞으로 사이버 트럭이 경찰차로서, 순찰차로서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게 되면요, 아마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압도하는 최고의 그 선전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테슬라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또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그 테슬라를 직접 이제 테슬라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를 가졌을 때, 또 다른 자동차를 가졌을 때에 직접 운용했을 때의 메인테이넌스비가 얼마냐, 즉 이 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 수리비, 유지비, 메인테넌스, 리페어 코스트를 브랜드마다 비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수리비가 들고 얼마나 유지비가 드는지. 여기는 뭐 당연히 기름값하고 다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코스트를 다 계산해 봤더니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확실히 소유했을 때의 이 유지비랄지 고치는 비용이랄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1년에서 5년 차 비용을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데, 그 다음에 이 6년부터 10년 동안 비교했을 때 연한 하늘색 있죠? 이게 이제 6년부터 1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으로 비교하더라도 좋은데, 특히 6년 차부터 10년 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때를 비교하면요, 다른 차는 비교가 안 돼요. 특히 현대 우리나라 회사지만 제일 아래쪽에 있거든요. 물론 다른 회사들은 더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탑 한 6, 탑 7 중에 놓고 본다면 현대도 이 메인테넌스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고치고 수리비가. 그러니까 특히 1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서는 테슬라는 거의 수리비가, 이 유지비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 테슬라가 가장 적게 든다는 거죠. 그 테슬라를 소유하게 되면요, 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비유기랄지 도요타랄지 뭐 링컨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가 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여러분 이렇다라면 뭐 테슬라가 이 소위 경제적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적금을 해서 나중에 투자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테슬라만큼 좋은 투자가 없죠. 어차피 자동차를 사야 된다면, 테슬라를 소유한다면은 유지비가 적게 되니까 나머지 돈을 잘 모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를 한 주를 더 살 수가 있고,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소유하면서 투자를 위해서 더 나아간다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미국은요, LA 시간은 지금 아주 따뜻한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요, 이렇게 또 샤워도 하고, 이제 모처럼 이제 이 여행 여독을 좀 풀면서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주식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소강 상태잖아요. 대부분의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연결됐죠. 그리고 나면 또 10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나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가 오죠. 지금 여러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 한여름에 좀 소강 상태 때 여러분들이 자금을 잘 모았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사모아 간다면요, 이 테슬라가 또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길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다면요,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축적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남아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